차갑고 무거운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강슬기는 자신의 존재가 하나의 장식품처럼 느껴졌다. 드레스의 화려함도 손에 들린 샴페인의 투명한 거품도 이 공간을 가득 채운 고상한 대화의 소음도 그녀의 내면을 채우지 못했다. 그녀는 강진그룹의 외동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강슬기 아가씨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는 숨막히는 현실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정해진 궤도 위에 놓여 있었다. 그룹의 이익을 위한 정략 결혼,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역할이었다. 오늘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선갈라라는 명목 아래 그녀는 마치 진열된 상품처럼 수많은 기업가들의 시선과 평가를 견뎌내야 했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의 미모를 훑고 그녀가 가진 배경을 가늠하며 그녀가 가져올 미래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다. 슬기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예술가였다. 드로잉과 조각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연필과 점토를 쥐고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웠지만 지금은 그저 샴페인 잔을 들고 미소를 짓는 데에만 쓰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홀 한 구석에 멈췄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는 혼자였다. 그를 둘러싼 공기는 마치 투명한 막처럼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었다. 강렬하면서도 차가운 눈빛 조각처럼 완벽하게 다듬어진 이목구비는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검은 수트는 명품이었지만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것은 부유함보다는 어떤 냉담함이었다. 슬기는 그를 보며 직감했다. 저 사람은 이 사회의 일원이 아니야. 그는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지. 그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저런 완벽한 외모와 분위기라면 분명히 모델일 것이다. 아마도 유명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을지도 모른다. 이 화려한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의 고독한 분위기는 오히려 그녀의 시선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지루하고 가식적인 파티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정략결혼 상대 후보들과의 뻔한 대화에 진저리가 났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그 남자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다. 그를 통해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우아하면서도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아우라는 더욱 짙게 느껴졌다. 그의 옆에 서자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슬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그제야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검고 깊은 눈동자에는 아주 미세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녀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대담하게 만들었다. 이런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시네요. 슬기는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말에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한동안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불쾌하지는 않았다. 칭찬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경계심이 느껴졌다. 슬기는 고개를 저으며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요, 그냥 저와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어요. 이 파티가 너무 지루해서요.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지만 그녀는 그것마저도 매력적이라고 느꼈다. 저와 같은 처지요. 그가 되물었다. 슬기는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분명히 당신은 여기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눈빛에서 그걸 읽었어요. 마치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관찰이네요. 당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가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동자 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슬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 오늘 밤을 위해 고용된 사람이에요. 완벽한 미소와 우아한 태도를 연기해야 하는 배우죠. 그녀는 반쯤 농담처럼 말했다. 사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이 파티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쓴 채 연기하고 있었다. 흥미롭네요. 그래서 당신의 진짜 모습은 어떤데요? 글쎄요, 저는 조각가예요. 흙을 만지고 조각칼을 다루는 것을 좋아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드레스나 파티와는 거리가 멀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모델이세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가 모델이라는 그녀의 추측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듯했다. 하지만 슬기는 그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추측이 맞다고 확신했다. 죄송해요. 무리했다면. 하지만 당신의 외모는 정말 완벽해요. 제가 만약 당신을 모델로 고용한다면 분명히 제 작품이 더욱 빛날 거예요.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말하는 예술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보았다. 모델이라. 그는 읊조리듯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그녀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사실 저는 지금도 모델을 찾고 있었어요. 제 다음 작품의 영감을 당신에게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슬기는 조금 더 대담하게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의 완벽한 얼굴과 몸매가 흙으로 빚어질 조각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당신은 이 파티의 일원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냥 고용된 모델 같아 보이는데 저와는 다른 의미에서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녀는 전혀 몰랐다. 그녀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남자가 바로 이 파티의 주최자 중 한 명인 KJ 그룹의 젊은 CEO 김지훈이라는 것을. 그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단순히 자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지만 동시에 그룹의 미래를 위한 파트너를 물색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목적은 그녀의 눈부신 솔직함과 대담함 앞에 희미해지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괜찮다면 저와 데이트를 해주시겠어요? 슬기의 말에 김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이 파티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노골적인 유혹을 받아왔지만 이렇게 대놓고 그것도 자신을 모델로 착각하며 데이트를 신청하는 여성은 처음이었다. 데이트요. 내 데이트.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세요.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게요. 슬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고용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녀에게 데이트는 그를 더 깊이 관찰하고 영감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긋지긋한 정략 결혼에서 벗어나기 위한 완벽한 구실이 될 수 있었다. 제 가족들은 저를 끊임없이 다른 남자들과 엮으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저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당신을 보면 더 이상 저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해 줄 생각을 못할 거예요. 당신은 완벽한 외모와 지적인 분위기를 가졌지만 이 사회의 틀에 갇힌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의 가족이 당신을 탐탁지 않게 여길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거죠. 제가 당신을 고용해서 제 남자친구인 척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녀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했다. 김지훈은 그녀의 솔직함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절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그를 모델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한 여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재밌는 제안이네요. 그렇다면
저를 고용하는 조건은 뭔가요? 조건이요. 슬기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내 모델로서 저를 고용한다면 저도 저만의 조건을 제시해야겠죠. 김지우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파티장의 조명보다 더 빛났다. 슬기는 잠시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모델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력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 어떤 조건을 원하세요? 슬기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첫 번째. 저와 데이트를 할 때는 당신은 저의 모델이 아니라 저의 진짜 여자친구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의 말에 슬기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의 말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진짜 여자친구 가짜 남자친구를 고용하는 것인데 진짜 여자친구처럼 행동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무서운 뜻이죠. 그대로의 뜻이에요. 저와 함께 있는 동안 당신은 저를 모델이 아니라 당신의 남자친구로 대해주면 돼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이 원할 때만 저와 시간을 보내면 돼요. 당신의 자유를 존중할게요. 그는 두 번째 조건을 말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그녀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이 파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좋아요. 그 조건들 받아들일게요. 슬기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자신에게 큰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완벽한 외모와 분위기를 가졌고 그녀의 자유를 존중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에게서 강력한 이끌림을 느꼈다. 좋아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시작하죠. 내일 오후 2시 제가 당신에게 연락할게요. 김지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자신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그의 휴대폰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스칠 때 그녀는 찌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에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지루하고 가식적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그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자신의 삶에 나타난 완벽한 모델이자 남자친구 역할을 해줄 신비로운 남자일 뿐이었다. 파티장에서의 만남 이후 강슬기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김지훈이라는 남자를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구세주처럼 생각했다. 그와 함께라면 지긋지긋한 정략 결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쥐고 그의 연락을 기다렸다. 오후 2시가 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모델이라는 이름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여보세요. 강슬기 씨 맞으시죠? 김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낮고 차분했다. 슬기는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네, 맞아요. 연락 기다렸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계약을 시작해볼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다. 슬기는 그의 말에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슬기 씨, 편한 곳으로 가죠. 어디로 갈까요? 슬기는 잠시 고민했다. 그녀는 그를 모델로 고용한 것이므로 그의 완벽한 외모를 제대로 감상하고 그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곳이어야 했다. 혹시 한적한 공원 산책은 어떠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그럼 강남구에 있는 수려한 공원으로 가죠.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그는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슬기는 그의 배려심에 조금 놀랐다. 그는 모델이지만 꽤나 지적이고 배려심이 깊은 남자였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수려한 공원은 빌딩 숲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처럼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슬기가 공원 입구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벤치에 앉아있는 김지훈을 발견했다. 그는 평범한 회색 맨투맨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 평범한 옷차림은 그의 완벽한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휴대폰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은 파티장에서의 차갑고 냉담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슬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김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검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왔군요. 앉으세요. 그는 그녀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슬기는 그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했다. 혹시 공원에 오는 것을 좋아하세요? 슬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저는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곤 해요.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죠. 그의 대답에 슬기는 놀랐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모델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에서는 깊은 사색이 느껴졌다. 저도 그래요. 저는 조각가예요. 흙과 자연의 재료들을 만지면서 영감을 얻곤 하죠. 복잡한 도시에서는 그런 영감을 얻기 힘들어요. 슬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거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는 듯 했다. 조각가라. 멋지네요. 당신의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요.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저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술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김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다. 강슬기 씨는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눈빛에서 그걸 읽을 수 있었어요. 그의 칭찬에 슬기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고마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공원을 산책했다. 그들은 예술 철학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슬기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 강진그룹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예술을 사랑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한 명의 평범한 여자였다. 공원 산책이 끝날 무렵 그들은 작은 카페에 들렀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슬기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짜 목적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김지훈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신을 고용하고 싶어요. 제 남자친구 역할을 해주세요.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게요. 그녀는 마치 비즈니스 거래를 하듯 진지하게 말했다. 김지훈은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대가는 괜찮아요. 저는 그저 강슬기 씨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니까요. 그의 말에 슬기는 당황했다.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모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왜죠? 당신은 모델이잖아요. 모델료는 받아야죠. 모델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슬기는 그의 말에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모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그는 누구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글쎄요.
그건 아직 비밀로 해두죠. 당신이 저를 진짜 남자친구처럼 대해준다면 언젠가는 말해줄지도 모르죠. 그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즐거워하는 듯 했다. 슬기는 그의 태도에 조금은 불쾌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좋아요. 그럼 우리 계약을 시작하죠. 제가 당신을 고용할게요. 그리고 당신은 저의 남자친구 역할을 해주세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계약 연인이 되는 거네요. 그의 말에 슬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그를 고용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태도는 마치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친구 같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심장이 다시 한번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강슬기 씨, 이 계약 연애가 끝날 때쯤 당신은 저를 모델이 아닌 당신의 남자친구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슬기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대한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자신감과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우선 다음 주에 우리 가족과 식사 자리가 있어요. 그때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슬기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녀는 그를 가족들에게 소개하여 자신의 정략 결혼을 막고 싶었다. 물론이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저는 당신의 남자친구니까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슬기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안정감에 중독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고용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매일같이 만났다. 그들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슬기는 그에게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정략 결혼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김지훈이라는 완벽한 남자를 곁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김지훈이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 중 하나인 KA그룹의 젊은 CEO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녀를 단순한 계약 연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순수한 영혼과 아름다운 재능에 매료되어 있었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김지훈과 강슬기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의 계약 연애는 더 이상 가짜가 아니었다. 매일같이 만나는 그들의 일상 속에는 진심이 싹트고 있었다. 슬기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가이자 그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는 연인이었다. 그는 그녀의 작품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녀의 자유를 응원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자상한 손길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지훈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모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의도는 순수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언젠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다. 그녀가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그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김지훈은 슬기에게 말했다. 슬기, 노.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저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회사요, 당신이 다니는 모델 에이전시요. 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해맑게 물었다. 그녀의 순수한 질문에 김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이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아니요, 에이전시가 아니에요. 우리 그룹의 신제품 발표회예요. 그룹이요, 당신이 속한 그룹이군요. 좋아요, 함께 가줄게요. 당신의 동료 모델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슬기는 여전히 그를 모델이라고 생각하며 들뜬 표정을 지었다. 김지훈은 그녀의 들뜬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도 자신을 사랑해주기를 바랐다. 약속된 날 슬기는 김지훈이 보내준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그가 보내준 리무진을 타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행사장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슬기는 그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그저 유명한 모델의 발표회라고 생각했다. 김지훈은 리무진에서 내리는 슬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을 잡고 내리자 수많은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김지훈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행사장의 입구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행사장은 거대하고 화려했다. 무대 위에는 KGA 그룹이라는 로고가 빛나고 있었다. 슬기는 KGA 그룹이라는 이름을 보고 잠시 의아해했다. 그 이름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 중 하나였고 그녀의 아버지도 그 그룹과 사업적으로 얽혀 있었다. 설마 그녀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행사가 시작되고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그룹의 신제품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잠시 후 무대의 스크린에 김지훈의 모습이 나타났다. 슬기는 놀라움에 숨을 멈췄다. 스크린 속의 김지훈은 평소의 편안한 모습과는 달리 완벽한 수트를 차려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무대 위의 남자가 김지훈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저희 KGA 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될 김지훈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슬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대표님,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김지훈이 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신뢰와 힘이 느껴졌다. 슬기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가 왜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는지, 왜 그녀의 제안에 대가도 없이 응했는지, 왜 그의 차와 옷이 그렇게 고급스러웠는지. 그녀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모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실 그녀의 아버지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대한 그룹의 CEO였다. 발표회가 끝나고 김지훈은 무대에서 내려와 슬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슬기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그녀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슬기 씨,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슬기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슬기 씨,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당신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속인 게 아니라니요. 당신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제가 당신을 모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했어요. 왜 그랬어요? 저에게 재밌는 장난이라도 치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장난을 쳤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아니에요, 슬기 씨.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진심이었어요. 처음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 당신은 저에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저를 우롱한 거예요. 저는 당신에게 그저 지루한 파티에서 만난 재미있는 장난감이었을 뿐이에요. 슬기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소리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사람들로 가득 찬 행사장을 뛰쳐나갔다. 김지훈은 그녀를 쫓아가려 했지만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의 어리석은 거짓말 때문에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홀로 차가운 밤 공기 속을 걷는 슬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속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다시는 그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 대신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김지훈의 정체가 밝혀진 후 강슬기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밝고 순수했던 강슬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깊은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이 자신의 순수한 감정을 더럽혔다고 생각했다. 그의 진심이 무엇이었든 그녀에게는 상처만 남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다.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딸을 향한 걱정보다는 사업적인 위기에 대한 두려움에 가까웠다. 그는 슬기에게 강제로 김지훈과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다. 슬기야, 김지훈 대표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더구나. KJ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우리 그룹이 참여하기로 했단다. 그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의 말은 슬기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한낱 사업적인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룹의 이익뿐이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사업 도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는 이미 그 사람과 사귀고 있지 않았느냐. 지금 와서 그만두겠다니. 이게 말이 돼. 그는 저를 속였어요. 그는 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모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거대한 그룹의 대표였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놀림감이 된 거예요. 슬기는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의 차가운 태도와 김지훈의 배신이 그녀를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너는 그와 잘 지내야 해. 이게 바로 너의 역할이야.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슬기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런 위로도 이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김지우는 슬기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슬기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앞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의 따뜻한 눈빛도 자상한 손길도 그녀에게는 그저 연기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미련과 사랑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알고 싶었다. 그가 정말로 그녀에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녀를 이용하려고 했을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평생을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그녀의 꿈도 그녀의 사랑도 모두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다. 그녀는 김지훈의 거짓말과 아버지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들, 그리고 몇 벌의 옷들을 챙겼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남겼다. 편지에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김지훈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녀의 메시지는 단호했다. 그녀는 그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미련을 끊어내고 싶었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 슬기는 밤늦게 집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진그룹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녀의 마음은 굳건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았다. 그녀는 작은 작업실을 빌려 자신의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와 파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작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김지훈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작품 활동에 매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강슬기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다. 화려한 저택을 떠나 작은 작업실에서 홀로 지내는 삶은 때로는 외롭고 고단했지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은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진그룹의 외동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예술을 사랑하는 한 명의 조각가 강슬기였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흙을 만지고 조각칼을 쥐는 그녀의 손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고 학생들에게 조각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나약한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작은 공방으로 익명의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들어있었다. 서류철의 표지에는 KJ그룹, 강진그룹 합작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슬기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KJ그룹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서류철은 그녀에게 배달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서류철을 펼쳐보았다. 서류철 안에는 수많은 계약서와 재무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예술가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왔기 때문에 서류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서류들을 훑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프로젝트에 할당된 예산과 실제 지출 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특정 하청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가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이었다. 슬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서류에서 이런 비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롭지 못한 일에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김지훈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에 더욱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의 그룹에서 이런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김지훈은 슬기가 자신의 곁을 떠난 후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수없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슬기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비서는 슬기가 작은 공방을 열어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김지훈은 그녀에게 직접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녀가 보낸 단호한 메시지를 떠올리며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비서에게 슬기의 공방 주변에 경호원을 배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녀의 공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녀의 작품 활동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용히 그녀를 돕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온전히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다. 동시에 김지훈은 자신의 그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룹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와 함께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재무 보고서와 하청업체들의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곧 슬기가 발견한 것과 동일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그는 그 모든 비리가 그룹의 부회장 박찬호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찬호는 그의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그룹의 2인자였다. 그는 김지훈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의 아버지의 권력을 탐내기 시작했고 그룹의 이권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다. 박찬호는 김지훈이 그룹의 대표가 된 후 그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그를 견제하고 음해했다. 김지훈은 슬기에게 배달된 서류철이 박찬호의 소행이라는 것을 짐작했다. 박찬호는 그들의 관계를 이용해 김지훈을 흔들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박찬호의 의도와는 달리 슬기가 그 서류철을 통해 비리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추적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슬기는 밤늦게까지 공방에 남아 서류들을 분석했다. 그녀는 서류들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모두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비리가 자신의 아버지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괴로웠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들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블랙로즈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 회사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을 프로젝트에서 가져가고 있었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슬기는 블랙로즈라는 이름이 그녀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블랙로즈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회사가 과거에도 여러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그 회사의 대표가 박찬우 부회장의 오랜 친구라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엉켰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와 박찬우 부회장 그리고 김지훈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연락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슬기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김지훈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블랙로즈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는 그녀의 복잡한 감정보다 더 무거웠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김지훈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 후 김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희미한 희망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슬기가 자신에게 먼저 연락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야 강슬기. 그녀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썼다. 슬기 씨, 어디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연락했어. 그녀의 단호한 말에 김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들었다. 알았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그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슬기는 그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지만 김지훈은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깊은 슬픔과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슬기는 자신이 발견한 서류초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걸 봐. 당신 그룹과 우리 그룹의 합작 프로젝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야. 블랙로즈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관련되어 있어. 나는 이 회사가 박찬우 부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 김지훈은 슬기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똑똑하고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는 그녀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슬기 씨, 정말 대단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슬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칭찬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을 뿐이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하죠. 당신이 가진 정보와 제가 가진 정보를 합치면 우리는 이 모든 비리를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김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신뢰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슬기는 그의 눈빛을 보며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증거들을 수집했다. 슬기는 자신의 아버지의 비서와 연락을 취해 아버지의 컴퓨터에 있는 비밀 서류들을 빼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사실에 괴로웠지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김지우는 자신의 비서인 정구진 팀장에게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정구진 팀장은 그의 충실한 부하였다. 그는 김지훈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함께 박찬호 부회장의 사무실을 몰래 잠입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박찬호 부회장이 블랙로즈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박찬호 부회장이 슬기의 아버지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찬호는 슬기의 아버지를 협박하고 그의 그룹의 이권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 슬기는 자신의 아버지가 박찬호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박찬호 부회장의 수하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위협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위험을 극복해 나갔다. 슬기는 김지훈에게서 느껴지는 강한 책임감과 리더십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를 잡아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안정감에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다. 어느 날 그들은 박찬호 부회장의 수하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그들을 위협하며 모든 증거들을 넘기라고 협박했다. 김지우는 슬기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그들에게 맞섰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의 태도는 강인했다. 그는 그녀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다. 그 순간 슬기는 깨달았다. 그가 자신에게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괜찮아요, 슬기 씨.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그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한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전구진 팀장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박찬호 부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들은 박찬호 부회장이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그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로 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김지훈과 강슬기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 그들의 손에는 블랙로스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다. 그들은 박찬호 부회장이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그를 막고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내야 했다. 그들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바로 KJ그룹의 신제품 발표회와 동일한 장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었다.
그곳은 박찬후 부회장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던 곳이자 슬기가 김지훈의 정체를 알게 되었던 장소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당일 회장실에서 박찬후 부회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여전히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슬기의 아버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박찬후의 협박에 못 이겨 그의 비리에 동참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여이쿠, 젊은 대표님과 강진그룹의 따님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러 오신 건가요? 박찬후 부회장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들을 맞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김지훈은 그의 비아냥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부회장님, 저희는 제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그의 말에 박찬후 부회장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김지훈이 자신을 상대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진실이라. 김 대표는 아직 젊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군요. 세상은 진실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에는 돈과 권력이 필요한 법이죠.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김지훈의 말에 슬기는 자신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눈빛을 피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나약함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그가 박찬후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들은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그들의 뒤에는 전구진 팀장이 이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들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이 긴급 기자회견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무대 위에 올랐다. 플래시가 터지고 수많은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김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KJ그룹과 강진그룹의 합작 프로젝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놀라움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박찬후 부회장이 기자회견장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김 대표 당신 제정신이야.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당장 기자회견을 중단시켜. 그의 고함에도 김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슬기에게 시선을 보냈다. 슬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강진그룹의 딸 강슬기입니다. 제가 직접 이 모든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이 서류에는 박찬후 부회장님과 블랙로즈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공모하여 프로젝트 예산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전구진 팀장이 준비된 스크린의 증거 자료들을 띄웠다. 서류들과 재무 보고서들, 그리고 박찬후 부회장이 블랙로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기자들은 놀라움에 숨을 멈추고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다. 박찬후 부회장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권력도, 그의 명예도,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경찰들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찬후 부회장을 체포했다. 그는 저항했지만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는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뒤에는 슬기와 그녀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슬기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깊은 후회와 절망을 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슬기의 말에 그녀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딸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나약함 때문에 딸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슬기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나약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김지훈과 슬기는 기자회견장 뒤편에 작은 방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슬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김지훈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슬기 씨. 제가 먼저 당신을 속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을 전했다. 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들은 서로에게 다가가 서로를 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따뜻했고 그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모든 오해와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서로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 깊이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가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세상은 평화를 되찾았다. 박찬우 부회장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구속되었다. 강진그룹의 회장이었던 슬기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비리는 세상에 알려졌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슬기는 그런 아버지를 찾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해요. 슬기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구나. 그녀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슬기는 아버지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저도 저의 인생을 살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슬기는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아버지의 그늘 아래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공방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며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재능 있는 조각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항상 김지훈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가장 따뜻한 연인이었다. 그는 그녀의 작품을 존경했고 그녀의 자유를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슬기 씨, 저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어느 날 저녁 김지훈은 그녀의 공방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프로포즈했다. 그의 손에는 그녀를 닮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조각상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직접 흙을 빚어 만든 그녀의 얼굴을 본뜬 조각상이었다. 슬기는 그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눈물을 흘렸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처음으로 다가왔을 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은 저에게 그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모델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저의 뮤즈였어요. 당신은 저의 마음을 움직인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김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조각상을 보며 자신의 거짓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슬기 씨, 제가 당신을 속였던 것은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이 아닌 제 진심을 말하고 싶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눈은 서로를 향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모든 오해와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떠한 시련도 두렵지 않은 영원한 사랑의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방법을 배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희망이었고 서로에게 기적이었다. 라클라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그 이름처럼 빛나고 있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대한민국 상류층이 모두 모인 듯. 단 이 공간에서 강서은은 홀로 섬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관심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아니었다. 그녀의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온갖 비싼 향수들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이었다. 조향사로서 그녀에게는 고문에 가까운 순간이었다. 그녀는 오늘 밤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다. 국내 최대의 향수 페스티벌 코리아 퍼퓸 어워드의 신인 조향사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부스에는 첫 비 퍼스트 레인 라는 이름의 향수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갓 내린 비에 젖은 흙냄새와 풀잎의 싱그러움 그리고 희미한 꽃의 달콤함을 담아낸 그녀의 모든 것이 담긴 작품이었다. 어머 저기 우리 서은이 아니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고개를 돌리자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이모 김희진과 사촌 박소라가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런데도 다 오고 출세했네 우리 서은이. 그깟 냄새나 맡는 게 돈이 되긴 하나 봐. 이모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은은 이모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온갖 구박을 견뎌야 했다. 그녀의 유일한 재산인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주택과 그 안에 딸린 향료 연구실마저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모 소라, 여긴 어떻게 소라 약혼자인 오 상무가 VIP로 초대해줬지. 너처럼 구석자리 차지하는 사람이랑은 급이 다르단다. 박소라는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과시하듯 매만지며 말했다. 그녀의 약혼자는 신흥 IT 기업의 상무인 오진석이었다. 서은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때 장내에 잠시 소란이 일었다. 거대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한 남자가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코스메틱 기업 아우라 그룹의 총수 한이준이었다. 그는 이번 행사의 특별 심사위원이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그를 중심으로 멎는 듯 했다. 그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무심한 표정으로 전시된 향수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서은의 부스 앞에서 멈췄다. 그는 첫 비에 시향지를 들어 말없이 향을 맡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흥미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서은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저 남자에게 인정받는다면,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났다. 시상식이 시작되기 직전 이모 김희진이 괴성을 지르며 무대 앞으로 달려나갔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파렴치한 계집애의 실체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김희진은 삿대질을 하며 서은을 가리켰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서은에게로 향했다. 저기 저 강서은이 제 딸 소라의 약혼자를 꼬드겨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 순진한 얼굴, 뒤에 숨겨진 불효우 같은 년이라고요.
이모는 오진석 상무의 팔을 붙들고 늘어지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오진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박소라는 옆에서 슬픈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다. 완벽하게 짜인 연극이었다. 세상에, 저렇게 안 봤는데 남자 뺏는 불륜녀였어. 순식간에 서은은 촉망받는 신인 조향사에서 상간녀로 추락했다.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벌떼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그녀의 얼굴 위에서 터졌다. 사실입니까? 강서은 씨, 오진석 상무와는 어떤 관계죠? 이모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억울함과 배신감의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면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 아래 십술만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그녀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그 자리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인파가 홍해처럼 갈라졌다. 한이준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미동도 못하고 서 있는 서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단단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아 자신의 곁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서은의 코끝에 그의 차갑지만 안정감을 주는 체향이 훅 끼쳐왔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란이 좀 과하군. 그의 목소리 하나에 미친 듯이 터져나오던 셔터 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한희준은 서은을 품에 안은 채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이 여자는 다른 남자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 내 약혼녀로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거든.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강당을 지배했다. 기자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모 김희진과 사촌 박소라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서은은 자신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품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까맣고 차가웠다. 불과 5분 사이에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하늘 위로 끌어올린 남자. 한희준. 그의 등장은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한희준은 경악과 혼돈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굳어버린 강서은을 이끌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길을 만들었고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세례를 뚫고 비상구로 향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서은의 뺨에 와닿았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의 뒷문을 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다. 서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를 따라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다. 묵직한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차 안은 극도로 조용했다. 운전석에는 칸막이가 쳐져 있었고 두 사람의 공간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서은은 여전히 어깨에 걸쳐진 그의 재킷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다. 재킷에서는 그녀가 만들었던 그 어떤 향수보다도 복잡하고 깊은 서늘하지만 안정감을 주는 남자의 향기가 났다. 대체 왜? 서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저를? 한희준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말했다. 동정이나 구원 따위를 기대했다면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오늘 일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 나를 위한 거였지. 그는 시선을 돌려 서은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감정이 거세된 잘 닦인 흑요석 같았다. 당신을 모함한 남자 오진석 상무. 그의 회사는 최근 아우라 그룹의 프로젝트를 교묘하게 베껴서 시장에 내놓았지. 언젠가 한 번은 밟아줘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 오늘 당신이
아주 좋은 명분을 만들어준 거고, 그는 비즈니스 브리핑을 하듯 냉정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적인 망신. 이것만큼 오진석과 그의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키는데 효과적인 건 없어. 그리고 덕분에 귀찮은 맞선 자리들도 당분간은 피할 수 있게 됐지. 서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인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에게는 고작 사업상의 이득과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럼 저는요, 제 인생은요, 당신의 그 가짜는 복수극 때문에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약혼녀 행세까지 시켰으니 이제 사람들은 저를 당신과 짜고 쇼를 한 파렴치한 여자로 볼 거예요. 어느 쪽이든 저는 끝장이라고요. 한희주는 그녀의 격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떠올랐다. 그래서 대안은 있고, 네, 지금 이 차에서 내려서 돌아갈 건가? 어디로 당신을 기다리는 건 산산조각난 명예와 당신의 집과 작업실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된 이모뿐이야. 조향사 강서은의 경력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났어. 당신 손에 남은 카드는 아무것도 없어.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잔인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차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고급 빌라 단지 앞에 멈춰 섰다. 그녀가 살던 작은 주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성체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의 펜트하우스였다. 집안은 그의 이미지처럼 미니멀하고 차가웠다.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만이 유일한 장식처럼 보였다. 앉아. 그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잠시 후 그의 비서가 나타나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다. 서은은 그 서류의 제목을 보고 숨을 멈췄다. 혼인계약서, 결혼, 약혼 발표까지 했는데 약혼으로 끝낼 수는 없지. 대중은 더 확실한 걸 원해. 1년간의 계약 결혼이다. 한희주는 다리를 꼬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조건을 제시했다.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을 수행한다.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다. 첫째, 오늘 밤 안에 모든 언론의 가십기사는 사라질 거다. 대신 우리 두 사람의 로맨틱한 러브스토리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겠지. 둘째, 당신 이모가 2번 다시 당신과 당신 부모님의 유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아주겠다. 셋째, 이 집에서 지내며 아우라 그룹의 지원 아래 당신의 조향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지. 최고의 시설과 최상급의 향료를 제공하겠다. 그가 내건 조건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특히 부모님의 유산인 집과 연구실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향사로서의 꿈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녀가 가장 원하던 것이었다. 대신 당신은 내게 완벽하게 복종해야 해. 내 허락 없이는 어떠한 단독 행동도 금지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서로에게 어떠한 감정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일 뿐이야. 감정적인 소모는 딱 질색이거든. 할 수 있겠나? 서은은 눈앞의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악마의 계약과도 같았다. 자유와 감정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과 기회를 얻는 것.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 그녀는 이모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사촌의 경멸적인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떠올렸다. 이대로 돌아가면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살아남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당한 굴욕을 반드시 갚아주겠어. 그녀는 결심했다. 서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 자신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또박또박 서명을 했다. 강 에세오은. 그녀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한희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현명한 선택이야. 이제부터 당신은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자 내 소유물이다. 그의 선언은 마치 족쇄처럼 그녀의 발목을 채웠다. 그녀는 하나의 새장을 탈출했지만 이제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더 크고 화려한 새장 안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서은은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새장을 스스로의 힘으로 부수고 날아오르겠다고. 한희준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그날 밤 이후 언론의 방향은 80도 바뀌었다. 강서은을 향한 비난 기사는 모두 자취를 감추었다. 그 자리에는 재벌 3세와 천재 조향사의 운명적 사랑, 스캔들을 딛고 맺어진 세기의 로맨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홍보팀이 밤새 만들어낸 잘 짜인 시나리오였다. 서은은 한희준의 펜트하우스에서 낯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세상과 격리된 화려한 감옥. 그녀는 매일 아침 서울의 정영을 보며 잠에서 깼고 최고급 레스토랑 수준의 식사를 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은 한희준이 집안에 마련해준 조향 연구실이었다. 최첨단 설비와 세상의 모든 향료가 구비된 꿈의 공간이었다. 그는 계약의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하고 있었다. 서은은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틀어박혀 향을 연구했다. 그것만이 이 허상 같은 삶 속에서 진짜 강서은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며칠 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한희준의 가족들과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었다. 한씨 일가의 본가는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 대저택이었다. 그곳은 한희준의 펜트하우스와는 또 다른 역사가 주는 위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청마루에 들어서자 날카로운 눈매의 노인이 서은을 쏘아보았다. 아우라 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 한 회장이었다. 네가 그 아이냐? 한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강서은이라고 합니다. 서은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한희준은 그녀의 옆에 서 있었지만 어떤 도움도 줄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이건 역시 그녀가 통과해야 할 시험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들리는 소문이 아주 요란하던데. 우리 이준이가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애를. 차가운 목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한희준의 고모이자 아우라그룹의 계열사 사장인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서은을 위아래로 훑었다.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니? 이준이를 홀려서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건 아니고. 고모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서은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과거가 아니라 제가 이준 씨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당돌하지만 예의를 갖춘 대답에 한채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 회장의 눈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가족 식사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서은은 자신이 단순한 총수의 아내가 아니라 호시탐탐 자신을 노리는 적들로 가득한 전쟁터에 발을 들였음을 실감했다. 한편 아우라 그룹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야심차게 준비한 최고급 향수 라인 엘리시안이 출시 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연이어 혹평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영혼이 없는 향수. 개성이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개발팀은 몇 달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한희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날 밤 한희준은 서재에서 관련 보고서를 읽다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던 서은을 찾아갔다.
당신 천재라며 그가 다짜고짜 말했다. 증명해봐. 그는 엘리시안의 샘플과 관련 자료들을 그녀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것은 시험이자 기회였다. 서은은 그의 도전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연구실에 매달렸다. 그녀는 엘리시안의 샘플을 분석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다. 최고급 원료 황금 비율의 조합. 하지만 그의 말대로 영혼이 없었다. 너무 안전하고 너무 교과서적이었다. 그녀는 기존의 공식을 모두 버리기로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 이모집에서의 서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절망의 순간, 그리고 한희준의 등장으로 시작된 이 기묘한 관계까지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향료들을 섞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중심향은 장미였다. 하지만 그냥 아름답기만 한 장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안에 톡 쏘는 스파이시 노트를 더하고 쌉쌀한 우드 계열의 향으로 깊이를 더했다. 마치 아름다운 장미 줄기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처럼. 아름답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우아하지만 그 안에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향. 그것은 바로 강서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다. 일주일 후 서은은 아우라그룹 본사의 R&D 센터에 섰다. 한희준과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제가 새로 만든 엘리시안의 심장부입니다. 그녀는 작은 병에 담긴 엠버색 액체를 내밀었다. R&D 팀장이 코웃음을 치며 시향지에 향수를 묻혔다. 일주일 만에 뭘 어쩌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시향지를 코에 가져가는 순간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주변의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씩 시향을 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그것은 분명 장미 향이었지만 그들이 알던 그 어떤 장미 향과도 달랐다. 첫 향은 매혹적으로 달콤했지만 곧이어 톡 쏘는 듯한 스파이시한 향이 감각을 자극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고 따뜻한 흙과 나무의 향기가 모든 것을 감싸며 안정감을 주었다. 마치 한 편의 서사를 가진 향수였다. 슬픔과 고난을 딛고 피어난 강인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향기. 마지막으로 한희준이 시향지를 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향을 음미했다. 그의 머릿속에 연회장에서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신과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워하면서도 결코 눈을 피하지 않던 그녀의 강한 눈빛이 떠올랐다. 향기는 강서은이었다.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상의 파트너나 흥미로운 장난감이 아닌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존경할 만한 아티스트로 바라보았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희준은 시향지를 내려놓고 서은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향수의 이름은 가시, 장미, Rose with Thorns다. 그것은 칭찬이었고 인정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기 시작한 새로운 감정의 첫 표현일지도 몰랐다.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계약 관계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뜨거운 감정의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이 신제품 가시장미의 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총수의 피앙세이자 베일에 쌓인 천재 조향사 강서은의 데뷔작이라는 스토리는 그 어떤 마케팅보다도 강력했다. 출시 전부터 예약 주문이 쇄도했고 강서은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뷰티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이 눈부신 성공은 누군가에게는 지옥의 불길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허름한 빌라 김희진은 TV 뉴스에 나오는 서은의 얼굴을 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옆에 있던 박소라는 신경질적으로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저 기집애 이제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네. 엄마 이대로 그냥 둘 거야.
저녀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오진석, 그 인간은 파혼하자마자 연락도 안 되고 친구들도 다 나를 비웃는다고. 시끄러워. 김희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질투와 증오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첫 번째 계획의 실패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사교계에서의 평판,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딸의 혼사까지. 이 모든 것이 강서은 때문이었다. 저 년이 가진 모든 걸 빼앗아 와야 해. 아주 뿌리째 뽑아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짓밟아 줘야지. 김희진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에게는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다. 소라야, 너 기억나니? 내 죽은 외삼촌. 그러니까 서은이 아빠가 평생을 바쳐 만들었다는 그 향수 비법 노트. 그게 뭐, 그 안에 전설적인 향수 달빛 정원의 레시피가 들어있어.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부르는 게 값인 그런 물건이지. 서은이 아빠는 그걸 자기 딸한테만 물려줬어. 지금 그 노트는 분명 서은이가 살던 그 낡은 집에 있을 거야. 김희진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 노트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 며칠 후 김희진은 서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친다는 듯한 연기를 펼쳤다. 서은아 이모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잠시 눈이 멀어서 네가 부모님 없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내 부모님 유품이라도 정리하게 그 집에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될까? 서은은 잠시 망설였다. 이모의 저희가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연민의 감정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었다. 알았어요. 대신 저랑 같이 가셔야 해요. 1시간만 드릴게요. 다음 날 서은은 김희진과 함께 부모님의 유산인 낡은 주택으로 향했다. 집 안 곳곳에는 부모님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서은이 잠시 상념에 잠긴 사이 김희진은 재빠르게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는 책장 뒤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던 낡은 가죽 커버의 노트를 몰래 훔쳐 자신의 가방에 숨겼다. 이모가 돌아간 후에도 서은은 한동안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향수 개발에 몰두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특정 조향 기법이 필요해진 그녀는 노트를 찾아보기 위해 오랜만에 옛집을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발견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있던 노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서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지만 노트는 어디에도 없었다. 범인은 단 한 사람 김희진밖에 없었다. 서은이 충격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TV에서 믿을 수 없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김희진이 작은 화장품 회사를 차리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오늘 저는 저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던 전설적인 향수 달빛 정원을 세상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김희진은 기자들 앞에서 서은에게서 훔친 바로 그 노트를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다. 이 비법 노트는 본래 저희 자매에게 함께 물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여동생이 죽은 후 철없는 조카가 이 귀한 유산을 독차지하고 심지어는 이것을 이용해 거대 기업 총수를 유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직접 이 향수를 세상에 선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세상은 또다시 들썩였다. 재벌가 상속녀들의 향수 전쟁, 원조는 누구인가 진실공방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은의 천재 조향사라는 명성에는 유산 도둑이라는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번 공격은 지난번 스캔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재능과 정체성,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까지 겨냥한 것이었다. 그날 밤 서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한희준이 퇴근하고 돌아와 그녀의 곁에 앉았다. 괜찮아.
그의 낮은 목소리에 애써 참고 있던 서은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저 노트, 아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빠의 영혼이라고요. 그런데 저 여자가 모든 걸 훔쳐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도둑이래요.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한희주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재능을 보았다. 가시장미를 만들어낸 그녀가 누군가의 것을 훔칠 리가 없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서은의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싸움 아직 안 끝났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는 서은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것은 더 이상 계약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그녀를 지키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내가 당신과 당신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아 주겠어.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는 두 사람의 모든 것을 건향기를 둘러싼 숙명의 대결이 시작될 참이었다. 한이준의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난 후 강서은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절망의 빛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녀의 질문에 한희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나약함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사랑했다. 우선 적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날 밤 한희준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다시 한번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이번에는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장과 김 비서까지 합류했다. 서은은 더 이상 총수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뒷전에 물러나 있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의 중심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철학과 조양기법, 그리고 이모 김희진의 오랜 시기와 탐욕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설명에 법무팀장을 포함한 모두는 그녀가 진짜 유산의 계승자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상황은 명확하군. 한희준이 회의를 정리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공격한다. 첫째, 법무팀은 김희진이 설립한 회사의 모든 것을 파헤쳐 자금 출처, 등록 서류, 주주 명단까지. 둘째, 나는 내 라인을 통해 유통 및 원료 공급 라인에 압력을 가하겠다. 김희진이 숨쉴 구멍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는 서은을 바라보았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공격은 당신이 맡아줘야겠어. 제가요. 그래. 법적인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대중은 더 확실하고 극적인 증거를 원하거든. 당신이 진짜 계승자라는 것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향기로 증명해 보여. 당신의 재능으로 김희진의 거짓말을 박살내는 거야. 그의 제안에 서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원하던 방식이었다. 조향사는 향기로 말하는 법이니까. 그날부터 치열한 방역 준비가 시작되었다. 법무팀은 김희진의 회사 희진 커스메틱스의 뒷조사에 착수했고 곧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회사의 설립자금 대부분이 불법 사채 시장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김희진이 서은의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 일부를 담보로 잡으려 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빼앗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서은은 연구실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아버지의 전설적인 향수 달빛 정원을 기억만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영혼과 대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버지와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그녀를 데리고 정원을 거닐며 향료가 되는 식물들에 대해 가르쳐주곤 했다. 서은아, 모든 향기에는 이야기가 있단다. 좋은 조향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야.
달빛 정원은 아버지의 대표작이자 어머니를 위해 만든 사랑의 증표였다. 달빛이 쏟아지는 밤의 정원을 거니는 어머니의 모습을 향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서은은 수백 개의 향료들 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자스민, 튜베로즈, 가드니아.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다. 아버지가 만든 달빛 정원, 특유의 맑고도 신비로운 그 느낌이 살아나지 않았다. 그녀가 연구에 몰두하는 동안 한희주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식사를 거르면 샌드위치를 들고 연구실로 찾아왔고, 그녀가 밤을 새우면 말없이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의 서툰 배려 속에서 서은은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서은은 거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한희준에게 다가갔다. 이것 좀 봐줄래요? 그녀가 내민 것은 그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서류, 바로 향료의 화학식과 구조에 관한 논문들이었다. 당신은 사업가니까 다른 시각에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부터 두 사람의 밤은 함께 깊어갔다. 그는 그녀에게 복잡한 경영과 법률 지식을 설명해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향기의 세계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것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무팀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김희진이 과거 서은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회사의 공금을 몰래 빼돌렸다는 회계장부 원본을 확보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탐욕이 어저늘의 일이 아님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같은 시각 서은 역시 중대한 돌파구를 찾았다. 그녀는 늦은 밤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책갈피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남긴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달빛 정원의 비밀은 달에 있다. 보름달이 뜨는 자정 단 1시간 동안만 피어나는 월암이인 유에시아 메이린. 그 꽃만이 진짜 영혼을 담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달빛 정원의 핵심 원료는 단순히 월암이인 꽃이 아니었다. 특정 시간에 특정 조건에서 채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극소량의 에센스. 아버지가 그녀에게만 알려주었던 비밀. 김희진이 훔쳐간 노트에는 이 결정적인 비밀이 적혀있지 않았을 터였다. 그녀가 만든 향수는 결국 영혼 없는 복제품에 불과할 것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김희진을 법적으로 무너뜨릴 증거와 그녀의 사기극을 만천해 공개할 비장의 무기. 서은은 새로 완성한 달빛 정원을 작은 병에 담아 한희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만든 향수보다 더 깊고 풍부한 향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 위에 그녀 자신의 이야기가 더해진 완벽한 작품이었다. 한희준은 향기를 맡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당신의 유산을 되찾으러 가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더 이상 쇼를 위한 연기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진실된 약속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 결전의 무대를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김희진의 신생 화장품 회사 희진 커스메틱스의 론칭 행사는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듯 행사장 전체를 달빛이 쏟아지는 비밀의 정원처럼 꾸며놓았다. 상속녀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이슈 덕분에 업계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무대 중앙에선 김희진과 박소라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자 마침내 자신들의 유산을 되찾은 승리자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오늘 저는 저희 가문의 영혼과도 같은 향수 달빛 정원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희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훔친 노트에 적혀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읊어댔다. 그녀가 달빛 정원의 실물을 공개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행사장의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희준과 강서은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빛처럼 압도적인 기세로 천천히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은 행사장 전체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저것들. 김희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서은은 한희준의 곁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의 김희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힘이 있었다. 그 향수를 공개하기 전에 이모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제안?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공정한 대결.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이모 두 조향사가 각자의 달빛 정원을 선보이고 여기 계신 전문가와 대중들에게 직접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진짜 계승자라면 피할 이유가 없겠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여기서 거절한다면 스스로 가짜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김희진은 서은이 기억만으로 레시피를 완벽하게 재현해냈을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것이 서은을 대중 앞에서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시지. 누가 진짜고 누가 도둑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가려주마. 그렇게 세기의 향수 대결이 시작되었다. 먼저 김희진이 자신의 달빛 정원을 선보였다. 아름다운 보틀에 담긴 향수는 즉시 시향사들과 기자들에게 전달되었다. 향기를 맡은 사람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아름다운 향이군. 클래식한 플로럴 계열의 정수야. 확실히 명품의 반열에 오를 만한 퀄리티인데 저명한 향수 비평가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김희진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서은을 향해 조롱의 미소를 보냈다. 이제 강서은의 차례였다.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그녀는 향수병부터 내밀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향수는 단순한 화학적 조합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을 담는 그릇이라고. 달빛 정원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바친 사랑의 시였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장내는 숙연해졌다. 그녀는 이야기가 끝난 후 자신이 만든 달빛 정원을 사람들에게 선보였다. 사람들이 그녀의 향수를 시향하는 순간 장내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두 향수는 분명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김희진의 향수가 아름다운 그림이었다면 서은의 향수는 살아 숨쉬는 정원 그 자체였다. 신비롭고 몽환적이며 맞는 순간 사람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 한 비평가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믿을 수 없군 이 향기에는. 생명이 요하 있어. 김희진 사장의 향수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살아있는 영혼이 느껴진단 말이야. 서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 비밀을 공개했다. 달빛 정원의 영혼은 월화미인 꽃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냥 월화미인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제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1년에 단 며칠 보름달이 뜨는 자정부터 딱 1시간 동안만 피어나는 꽃집. 그 순간에 채취한 꽃만이 이 신비로운 향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만 전해지는 약속이자 진정한 계승자만이 알 수 있는 증표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희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서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의 어린 시절 아버와 함께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들과 아버지가 그녀에게 직접 써준 편지들을 띄웠다. 그녀가 진짜 유산의 계승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이 모든 건 조작이야. 김희진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바로 그때 한희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예술적인 진실은 증명되었군요. 이제 법적인 진실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김희진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과거 아버지의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한 회계장부 불법 사채를 동원한 내역 부동산 사기 계약서까지. 김희진 사장, 당신은 조향사가 아니라 사기꾼이자 범죄자요. 한희준의 차가운 선고에 김희진은 그대로 무대 위에 주저앉았다. 박소라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러댔다. 행 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자신들이 사기극에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은 기자들은 분노에 차서 김희진 모녀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그 순간 행 사장 뒤편에서 경찰들이 나타났다. 한희준의 법무팀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다. 사기 및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김희진 씨를 체포합니다. 김희진은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허망한 표정으로 끌려나갔다. 그녀의 화려했던 야망은 처참한 범죄극으로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은은 무대 중앙에 서서 텅 빈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기쁨보다는 슬픔과 허탈함이 더 컸다. 한희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 끝났어. 그의 따뜻한 위로에 서은은 그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져 나왔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이라면 그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숙명의 대결은 끝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승리자가 되어 함께 서 있었다. 조향사들의 대결 이후 세상은 한동안 강서은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김희진은 사기 횡령 지적 재산권 침해 등 수많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박소라 역시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반면 강서은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천재 아티스트이자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되찾은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아우라 그룹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그녀의 달빛 정원과 가시장미는 출시와 동시에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리며 강서은 신드롬을 일으켰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서은은 비로소 평화를 되찾았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옛집으로 돌아왔다. 정원에는 그녀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심었던 꽃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실에 앉아 햇살 아래 먼지가 반짝이는 것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그녀는 부모님의 유산을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지켜낸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한이준과의 관계였다. 두 사람을 묶고 있던 계약은 이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이모의 위협은 사라졌고 대외적으로 부부 행세를 할 필요도 없어졌다.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의 기간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 생각은 서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계약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까? 그의 펜트하우스, 그의 연구실, 그리고 그의 곁. 상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이 계약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라게 되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한희준이 그녀의 집 정원으로 찾아왔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CEO가 아닌 편안한 차림의 한 남자로서 그녀의 곁에 섰다. 이제 다 끝났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 전부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강서은 씨, 우리의 계약은 이제 끝났어. 당신은 이제 자유야. 원한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아. 물론 당신의 조향사로서의 활동은 아우라 그룹에서 끝까지 지원할 거요. 그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은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떠나도 좋다는 그의 말이 마치 이별 통보처럼 들렸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내가 떠나는 거. 서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 한희준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가 쓰고 있던 이성의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당신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원한 적 없어.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두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처음에는 분명 비즈니스였어. 당신의 재능을 이용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지.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의 아픔과 강인함을 볼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에게 빠져들고 있었어.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나는 세상이 모두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내 편이 되어준 당신을 믿었어요. 강압적이고 제멋대로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한희준 씨.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더 이상 계약도 계산도 없는 오직 순수한 사랑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한희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계약서 한 장을 꺼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서은은 그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과거의 족쇄가 바람에 흩날리며 사라졌다. 한희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반지가 없던 그녀의 손가락에 입을 맞추었다. 강서은, 나와 결혼해주겠어. 계약이 아닌 진짜 내 아내가 되어줘. 서은은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두 사람은 서은의 집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하객도 언론도 없었다. 오직 한 회장과 몇몇의 가까운 지인들만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다. 서은은 이제 명실상부한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자 세상을 매혹시키는 천재 조향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동정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랑과 명예를 모두 쟁취한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진정한 하우문 부인이 되었다. 그것은 돈이나 계약으로 얻어진 자리가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쌓아 올린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이름이었다. 결혼식 날 오후 두 사람은 정원에 나란히 앉아 새로 만들 향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향수의 이름은 영원 이터니티.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향수였다.